오늘 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초반에 많이 오르다가 후반에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 딱히 한올바이오파마 펀더멘털에 대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다 많이 장 후반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펀더멘털을 더 연구를 해야겠죠. 예, 이렇게 시간이 날 때 꼭 공부를 해줘야 나중에 하락장에서 버틸 힘이 되고요. 더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도 주가가 지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뭐 수급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나름 뭐 경쟁 약물에 대한 뭐 알제넥스를 비교를 해보면 알제넥스보다 지금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기가 많이 뒤쳐져 있어서 알제넥스에 대한 그 중증 근무력증 신약 부분에서의 그 뭔가 그 선도 싸움에서 밀렸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창에 나와 있는 바이오 헤븐이라는 경쟁 업체입니다. 이게 사실 경쟁 업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증명이 덜 돼 있긴 한데, 이 바이오 헤븐 업체도 똑같이 하늘바이오 파마랑 IgG를 감소시키는 약물 기전을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헤븐이란 업체가 경쟁사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이 업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신약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많죠. 예, 여기 숫자만 일단 쭉 보겠습니다. 여기 BHV4157 맨 위에부터 2000, 7000, 2100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쯤에 있는 1300과 1310, 이 IgG 디그레이더라고 되어 있는 BHV 1300과 1310, 이 물질이 지금 IgG 디그레이더 감소를 기전으로 하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 약물이 지금 1300이라는 약물은 RA,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1310, 1310 약물은 MG,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1310, 1310은 올해 하반기에 아마 임상이 개시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개시가 됐거나 아니면은 임상 1상이 개시 전이거나 할 겁니다. 근데 아직 1상 단계에 있는 물질이고, 1300의 물질 류마티스는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12월에 연말이 되기 전에 아마 결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바이오헤븐 회사의 주가가 지난 5월쯤에 한번 떡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5% 정도 빠지고, 저희 한올바이오파마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주가는 한 8% 오르고, 그리고 알제넥스 주가도 한 3%, 4% 정도 올랐던 그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5월 한 29일, 3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랬냐면, 이 바이오 헤븐에서 이 투약을 하려고 한 IgG 감소제 BHV 1300이 일단 침팬지한테 투여를, 그 영장류죠. 영장류 같은 인간과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영장류에 투여를 했을 때, 그때가 한 2, 3일 내에 IgG가 한 80% 감소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빠른 겁니다. 우리 한올바이오파마의 약물은 그 1402번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죠. 그 약물은 한 3주 동안 75%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알제넥스 약물이 한 일주일간 한 50%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한올바이오파마 약물은 한 3주에 걸쳐서 70% 중반대 감소한 데 반해, 그 바이오헤븐 물질은 뭐 물론 영장류에 투여를 하긴 했지만 2, 3일 내에 80%가 감소했던 이력이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여가 이제 단일 투여가 있고 반복 투여가 있는데, 단일 투여는 이제 SAD라고 줄여서 말을 하고,
반복 투여는 MAD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일 투여 했을 때 이제 바이오 헤븐에서 IgG 감소량이 그래도 영장류에 투여했을 때 2, 3일 만에 80% 감소했으면 인간한테 해도 그래도 최소한 60%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단일 투여를 해봤더니 바이오 헤븐에서 지난 5월에 결과 발표한 걸 보면 37%밖에 감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랑 알제넥스는 그때 올랐고 바이오 헤븐은 많이 떡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쟁사임을 인지를 저도 했고요. 아, 이게 확실히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이 크다 보니까 경쟁 약물들이 많이 진입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결과가 이제 12월 말쯤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뮤노반트가 특별한 호재거리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지금 호재거리가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뭐 차트 보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할 때 차트가 없잖아요. 아예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로 투자를 하기에는 뭐 수급이 매일 바뀌고요. 이슈가 느닷없이 튀어나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차트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쟁사 약물 중에 바이오헤븐 약물이 저는 가장 눈여겨 보이고 그 옆에 마일스톤 이 내용을 보면 이 1300에 밑에 BHV 1300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1300이 지금 2024년 하반기에 SAD 단독 투여와 MAD 데이터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하반기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와버리면 사실 뭐 이뮤노반트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2, 3일 내에 효과가 더 좋으면 이것도 SC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하늘바이오 파마의 약이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차지하지 않을 확률도 있고 물론 뭐 시계열이 많이 깁니다. 일단 임상 1상 단계고요. 너무 소규모로 했고 2상 단계로 넘어가서 유효성 검증이나 용량 확인 정도를 할 때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또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약물에 대한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IgG 감소 효과에 따라서 뭔가 그 이 바이오헤븐 약도 LDL이나 알부민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 이슈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 결과를 나왔는데 뭐 하늘바이오파마보다 월등한 약물에 그게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뚜렷한 경쟁 약물이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늘바이오파마는 3상으로 가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는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하늘바이오파마 약물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건데 미래를 봤을 때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속도도 하늘바이오파마가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질병, 타겟하는 질병을 확장을 하려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올해 말까지 바이오헤븐의 약물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소식이 들어오면 저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하늘바이오파마든 알테오젠은 잘 가죠. 알테오젠 잘 가는데 하늘바이오파마든 뭐 다른 바이오들도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고 뭐 인플레가 와서 금리가 오를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급 이슈가 많이 있어서 주식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트럼프가 뭐 이게 뭐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업무를 하기까지는 이슈가 계속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희일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앱은 약이 영장류에서 80% 떨어졌으면 인간에게는 투여했을 때는 그래도 진짜 한 5, 60% 나와야 되는데 30%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효과가 많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안 되는데 그것도 또한 제 예상이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제 또 오늘 또 하늘바이오파마가 반기 보고서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보고서죠.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등록을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그 분기 보고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